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내가 죽으면 누가 내 장례식에 와줄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70살이 되어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던 한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결말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때로는 인생 최악의 순간이 오히려 새로운 시작의 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진정한 가족은 혈연으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이 이야기를 통해 확실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감동 스토리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 모두가 마주할 수도 있는, 그리고 우리 모두가 희망해야 할 진짜 인생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198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울 강남이 아닌 변두리 지역, 골목길 모퉁이에 자리 잡은 작은 식당이 하나 있었어요. 맛있는 집이라는 소박한 간판을 단 그 식당의 주인은 김순자 씨. 당시 45살이었습니다. 남편 김철수 씨와 함께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매일매일 그 작은 식당을 운영했죠. 첫째 아들 민수는 고등학교 3학년, 둘째 아들 진수는 고등학교 1학년. 비록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내 식구가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다고 믿었던 시절이었어요. 순자 씨는 매일 새벽 시장에서 가장 신선한 재료를 골라오곤 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먹는다고 생각하고 만들어야 해. 그게 순자 씨의 철학이었거든요. 그래서인지 작은 식당이었지만 단골 손님들이 꽤 많았어요. 특히 근처 공장에서 일하는 아저씨들은 거의 매일 찾아올 정도였죠. 사장님 손맛이 우리 어머니 손맛 같다고 말하면서요. 그때 순자 씨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비록 손님이 많지 않은 날에는 걱정도 됐지만 남편과 두 아들이 있는 한 무서울 게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인생이란 게 참 예측할 수 없는 거더라고요. 1995년 12월 23일, 그날은 크리스마스를 이틀 앞둔 평범한 겨울날이었어요. 순자 씨는 늘 그랬듯이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을 보고 왔습니다. 남편 철수 씨는 식당 청소를 하고 있었고, 그런데 오전 10시쯤이었을 거예요. 갑자기 철수 씨가 가슴이 아프다며 주저앉은 거예요. 여보, 병원에. 순자 씨는 급히 119를 불렀습니다. 구급차가 오는 그 10분이 마치 10시간처럼 느껴졌다고 하더라고요. 병원 응급실에 도착 후 의사 선생님이 나와서 고개를 저었을 때 순자 씨의 세상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급성 심근경색, 53살 철수 씨는 그렇게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순자 씨는 그때를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남편이 죽었다는 사실보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어요. 20년을 함께 일하던 사람이 갑자기 없어지니까 식당 일도 집안일도 아이들 뒷바라지도 모든 게 혼자였거든요. 장례식을 치르는 3일 동안 순자 씨는 거의 먹지도 못했어요. 고등학생이었던 두 아들도 아버지를 잃은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했고요. 하지만 현실은 기다려주지 않더라고요. 장례비로 나간 도, 그동안 남편이 병원에 다니며 쌓인 의료비, 그리고 당장 내일부터 혼자 감당해야 하는 식당 운영.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하지? 53살의 순자 씨에게 주어진 건 절망과 두려움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두 아들이 있었거든요. 아이들만큼은 끝까지 키워야 한다. 그 마음 하나로 순자 씨는 다시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혼자서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온종일 일하면서 말이에요. 남편을 잃고 6년이 흘렀습니다. 순자 씨는 정말 악착같이 살았어요. 혼자서 식당을 운영하며 두 아들을 대학까지 보냈거든요. 첫째 민수는 회사에 취직했고, 둘째
진수도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구했어요. 이제 좀 살만하겠구나. 순자 씨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59살이 되어서야 조금 여유를 찾은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2001년 가을, 순자 씨에게 또 한 번의 충격이 찾아왔습니다. 첫째 아들 민수가 교통사고를 당한 거예요. 늦은 밤 회사 회식을 마치고 집에 오던 길에 음주운전자가 들이받았다고 했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간 순자 씨. 의사는 이미 고개를 젓고 있었어요. 왜 또 내게서 가져가시는 거예요? 순자 씨는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남편에 이어서 이제 아들까지.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었어요. 2008년 둘째 아들 진수가 위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30대 초반의 나이에 갑자기 찾아온 병이었어요. 순자 씨는 식당을 팔아서라도 아들을 살리려고 했습니다. 수술비, 항암 치료비, 온갖 치료를 다 해봤어요. 하지만 병은 더 빨랐습니다. 진수는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엄마 미안해요. 엄마 혼자 두고 가서. 그리고 2008년 겨울 둘째 아들 진수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66살의 순자 씨에게 남은 건 남편과 두 아들의 영정사진, 그리고 치료비로 인한 빚더미뿐이었어요. 순자 씨는 그때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의미를 찾을 수가 없었거든요. 친척들은 하나둘 연락을 끊었고 올해 친구들도 부담스러워하며 거리를 두기 시작했죠. 매일매일 혼자 밥 먹고 혼자 TV 보고 혼자 잠들고 그런 생활이 3년 넘게 계속됐죠. 그렇게 순자 씨의 인생 최악의 시기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때 순자 씨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2009년 4월, 둘째 아들 진수의 1주기 추도식이 있던 날이었어요. 작은 장례식장에 몇 안 되는 사람들만 참석했습니다. 친척 몇 명 그리고 진수의 옛 동료들. 순자 씨는 그 자리에서조차 외로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그런데 추도식이 끝나갈 무렵 한 젊은 여성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던 그 여성. 어머님, 안녕하세요.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네는 그 목소리가 왠지 따뜻했어요. 저는 진수 오빠 회사에서 함께 일했던 이미영이라고 합니다. 미영 씨, 당시 28살이었어요. 순자 씨는 처음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아, 아들 회사 후배구나 정도로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미영 씨는 달랐어요. 추도식이 끝난 후에도 떠나지 않고 순자 씨 곁에 머물렀습니다. 어머님, 혼자 계시기 힘드시죠? 한마디에 순자 씨의 마음이 조금 흔들렸어요. 미영 씨는 진수 오빠가 생전에 어머니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했어요. 오빠가 어머니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혼자 계신다는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미영 씨에게도 특별한 사연이 있었어요. 미영 씨는 7살 때 부모님을 잃었습니다. 교통사고였어요. 그때부터 고아원에서 자랐거든요. 평생 엄마라는 존재를 그리워하며 살아왔던 미영 씨. 20년 넘게 만약 내게 엄마가 있다면 어떨까를 상상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혼자 남겨진 순자 할머니를 보는 순간 뭔가 운명 같은 걸 느꼈다고 합니다. 어머님이 저를 필요로 하신다면 저도 어머님이 필요해요. 그날 미영 씨는 순자 씨에게 이렇게 제안했어요. 어머님, 제가 가끔 찾아뵐게요. 함께 시간을 보내면 어떨까요? 순자 씨는 처음엔 당황스러웠어요. 왜 이 젊은 아이가 나한테 그러지? 하지만 미영 씨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바로 그날부터 미영 씨는 매주 토요일마다
순자 씨를 찾아뵙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처음부터 순조로웠던 건 아니에요. 오히려 더 큰 갈등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처음 몇 달은 정말 쉽지 않았어요. 순자 씨는 마음의 문을 꽁꽁 잠가버렸거든요. 또 떠날 텐데 왜 마음을 열어야 하지? 어차피 얼마 안 가서 귀찮아할 거야. 그런 생각들이 순자 씨의 마음을 지배했어요. 미영 씨가 정성스럽게 음식을 해와도 필요 없다. 함께 산책을 가자고 해도 바쁘다. 영화를 보러 가자고 해도 관심 없다. 매번 차갑고 무뚝뚝한 반응뿐이었죠. 미영 씨는 그런 순자 씨가 이해됐어요. 할머니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으셨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할머니를 떠났을까?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미영 씨는 매주 토요일마다 계속 찾아갔습니다. 때로는 문도 열어주지 않을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꾸준히 3개월이 지나고 4개월이 지나고 조금씩 순자 씨의 마음에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미영 씨가 진짜 진심이라는 걸 느끼기 시작한 거죠. 이 아이가 정말 나를 위해서 오는 건가? 그런데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순자 씨에게 갑작스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2009년 10월 어느 화요일 오후였어요. 순자 씨가 집에서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혈압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의식을 잃었던 거죠. 다행히 옆집 아주머니가 발견해서 119에 신고했어요. 병원으로 실려간 순자 씨. 그런데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제일 먼저 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미영 씨였습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미영 씨에게 연락을 한 거예요. 미영 씨는 회사 일을 제쳐두고 급히 병원으로 달려왔던 거죠. 그리고 밤새 병상 옆에서 지키고 있었어요. 순자 씨가 눈을 떴을 때 미영 씨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어머님 정말 무서웠어요. 어머님까지 저를 떠나시면 전 어떻게 해요? 그 순간 순자 씨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아, 이 아이가 진짜구나. 이 아이가 내 진짜 딸이구나. 순자 씨는 평생 처음으로 미영 씨의 손을 꽉 잡았어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미영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날부터 두 사람의 진짜 동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말마다 함께 시장 보러 가기, 서로의 하루 일상 나누기,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화해하기도 하고 마치 진짜 모녀처럼 지내기 시작한 거죠. 미영 씨는 순자 씨를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순자 씨도 미영 씨를 우리 딸이라고 소개했고요. 2년, 3년, 4년, 정말 행복한 시간들이 흘러갔습니다. 순자 씨는 그때를 이렇게 회상해요. 정말 다시 살아있다는 기분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미영이가 안부 문자를 보내주고 저녁에는 오늘 하루 어떻게 보냈는지 전화로 이야기하고 혼자가 아니라는 그 기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가 끝났다면 너무 뻔한 감동 스토리겠죠.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거든요. 6년간의 행복한 시간 후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2015년 봄, 미영 씨에게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한국계 회사에서 중간관리직 포지션을 제안한 거예요. 연봉도 한국의 거의 2배였고 영주권 취득까지 도와준다는 조건이었죠. 34살의 미영 씨에게는 놓칠 수 없는 기회였어요. 하지만 미영 씨는 며칠 동안 잠을 못 이뤘어요. 어머님을 어떻게 두고 가지? 순자 할머니는 이제 75세였거든요. 건강도 예전 같지 않았고 혼자 지내기에는 많이 힘든 나이였어요. 미영 씨는 친구들에게도 상의해 봤어요. 미영아,
이런 기회가 언제 또 올까? 가야 해. 할머니도 내 미래를 원하실 거야. 모든 사람들이 가라고 했어요. 하지만 미영 씨의 마음은 쉽게 정해지지 않았어요. 결국 미영 씨는 순자 할머니에게 솔직하게 말했어요. 어머님, 저에게 캐나다 이민 기회가 생겼어요. 어떻게 하죠? 순자 할머니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미영 씨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미영아, 가거라. 내 인생을 살아야지. 나는 괜찮다. 하지만 순자 할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미영 씨는 그날 밤잠을 못 이뤘어요. 정말 어머님 혼자 두고 갈 수 있을까? 만약 어머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한편으로는 자신의 미래를 위해 가야 할 것 같고, 다른 한편으로는 할머니를 버리는 것 같아서.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어요. 미영 씨는 회사에 답변을 해야 하는 마지막 날까지도 결정을 내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미영 씨는 놀라운 결정을 내립니다. 여러분, 미영 씨의 선택이 뭐였을까요? 미영 씨는 회사에 전화를 했어요. 혹시 한 분을 더 데려가도 될까요? 제 어머니인데요. 그렇습니다. 미영 씨는 순자 할머니와 함께 캐나다로 가기로 결심한 거예요. 어머님, 저랑 같이 새로운 인생 시작해요. 캐나다에서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요. 순자 할머니는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어요. 미영아, 정말이냐? 진짜로? 75살의 나이에 해외 이민이라니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한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미영 씨는 이미 모든 걸 계획해놨어요. 캐나다 정부의 가족 동반 이민 제도를 알아봤고, 순자 할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걸 확인했던 거죠.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서류 준비만 6개월이 걸렸거든요. 한국에서의 모든 걸 정리해야 했고, 순자 할머니도 처음엔 많이 망설였어요. 내가 이 나이에 외국 가서 뭘 하겠니? 미영이만 힘들어질 텐데. 하지만 미영 씨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머님, 저도 혼자서는 무서워요. 어머님이 함께 계셔야 진짜 새 출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말도 했어요. 어머님이 한국에서 저를 키워주신 것처럼 이번에는 제가 캐나다에서 어머님을 모시고 싶어요. 드디어 2016년 3월 인천공항에서 두 사람의 새로운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75살의 순자 할머니, 그리고 35살의 미영 씨, 서로의 손을 꽉 잡고 캐나다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순자 할머니는 그날을 이렇게 기억해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보는데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75살에 이런 모험을 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캐나다 토론토에 도착했습니다. 처음 도착했을 때는 모든 게 낯설었어요. 언어도 날씨도 음식도 모든 것이 한국과 달랐거든요. 하지만 두 사람에게는 서로가 있었어요. 미영 씨는 회사에 다니느라 바빴지만 퇴근 후에는 항상 순자 할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순자 할머니는 처음 몇 달은 적응이 힘들었어요. 여기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하지만 미영 씨가 현지 한국인 커뮤니티를 소개해 줬어요. 토론토에는 생각보다 많은 한국 분들이 살고 계셨거든요. 그 중에는 순자 할머니처럼 자녀와 함께 이민 온 분들도 많았어요. 같은 경험을 한 비슷한 나이의 분들과 만나니까 순자 할머니도 조금씩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아, 나 혼자가 아니구나. 한국인 교회에도 나가기 시작했고, 동네 한국인 어르신들과 함께 산책도 하고, 심지어 캐나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무료 영어 수업까지 들었어요. 76살의 나이에 영어 공부를 시작한 거죠. 미영 씨는 그런 순자 할머니가 자랑스러웠어요. 어머님이 이렇게 적극적일 줄 몰랐어요. 오히려 저보다 캐나다 생활을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1년이
지나고 순자 할머니에게 또 다른 변화가 찾아왔어요. 미영 씨가 캐나다에서 만난 한국계 남성과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결혼식 날 순자 할머니는 신부 어머니로 소개되었어요. 제 딸 미영입니다. 그 순간 순자 할머니는 정말 행복했어요. 혈연은 아니지만 진짜 딸의 결혼식에서 어머니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2018년 미영 씨 부부에게 첫째 아이가 태어났어요. 순자 할머니는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진짜 할머니가요. 손자가 태어나던 날 순자 할머니는 병원에서 울었어요. 정말 꿈 같다. 내가 이런 날을 다시 볼 수 있을 줄이야. 78살의 나이에 다시 한번 가족이 늘어난 거예요. 미영 씨는 순자 할머니에게 말했어요. 어머님, 이 아이의 진짜 할머니는 어머님이세요. 제가 어머님을 통해서 모성을 배웠으니까 이 아이도 어머님을 통해서 사랑을 배울 거예요. 순자 할머니는 손자를 키우는 일에 완전히 빠졌어요. 기저귀 갈기부터 이유식 만들기까지 모든 걸 직접 했거든요. 그리고 2020년 둘째 손자까지 태어났어요. 이제 순자 할머니는 두 손자의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모든 게 어려웠던 시기였지만 순자 할머니네 가족은 오히려 더 가까워졌어요. 집에서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거든요. 순자 할머니는 손자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쳤어요. 한국 전래동화도 들려주고 한국 음식도 만들어주고 큰 손자가 처음으로 할머니라고 불렀을 때 순자 할머니는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다고 해요. 할머니 사랑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순자 할머니는 생각했어요. 아, 내가 정말 살아있구나. 내가 정말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지금 2024년 현재 82세가 된 순자 할머니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이영 씨 가족과 함께 정말 행복하게 살고 계세요. 미영 씨는 지금 40세가 되어서 회사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어요. 남편분도 정말 좋은 분이에요. 순자 할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모시거든요. 그리고 두 손자는 할머니를 정말 좋아해요.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매일 아침 손자들을 깨우며 하루를 시작하시는 순자 할머니. 준호야, 민준아 일어나자.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그리고 손자들은 할머니 품에 안기며 할머니 좋은 아침이에요라고 인사해요. 82세의 순자 할머니. 그분의 하루하루는 정말 충실해요. 아침에는 손자들 아침 준비, 오전에는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 산책, 오후에는 한국어 수업에서 아이들에게 한국 문화 가르치기, 저녁에는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 미영 씨는 이렇게 말해요. 어머님 덕분에 제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요. 아이들도 어머님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고 있고, 남편도 어머님을 진짜 어머니처럼 생각해요. 우리 가족의 중심은 바로 어머님이세요. 그리고 순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난 정말 감사해요. 하나님이 미영이를 보내주셨으니까. 만약 그때 마음을 열지 않았다면, 만약 미영이가 포기했다면, 난 지금 이런 행복을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지금 혼자라고 느끼고 계시지는 않나요? 혹시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새로운 시작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인연과 새로운 시작은 언제든 가능하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오늘 당신 곁에는 어떤 소중한 사람이 있나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당신은 어떤 의미의 사람인가요? 만약 지금 혼자라고 느끼신다면 용기를 내어 먼저 다가가 보세요. 미영 씨처럼
누군가에게 따뜻한 마음을 건네보세요. 그리고 만약 누군가가 당신에게 다가온다면 순자 할머니처럼 마음을 열어보세요. 처음엔 어색하고 불편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진심은 통한다는 걸 믿어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이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될 수도 있거든요. 삶의 황혼이 되어서도 새로운 인연과 새로운 시작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75세의 캐나다 이민을 떠난 순자 할머니처럼 82세에도 매일 새로운 기쁨을 발견하는 순자 할머니처럼 함께 걷는 삶.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찾아야 할 진짜 행복의 비밀입니다. 혼자서는 힘든 길도 함께라면 즐거운 모험이 될 수 있어요. 혼자서는 무거운 짐도 함께 나누면 가벼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동행 이야기를 시작해보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진정한 삶은 함께할 때 시작되거든요. 순자 할머니가 직접 전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혼자라고 느끼시는 분들, 삶이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저는 70살에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때가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었더라고요. 지금 82살에 제가 매일 아침 손자들과 함께 웃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있어요. 이런 기쁨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마음을 닫지 마세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다가온다면 용기를 내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보세요. 그 작은 용기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어요. 순자 할머니의 이 말씀이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니어의 삶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장의 시작일 수 있어요. 혼자가 아닙니다. 언제든 새로운 동행을 만날 수 있어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진짜 인생을 시작할 때일지도 몰라요. 다음에도 더 많은 감동적인 시니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들려주시는 여러분만의 이야기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함께 걷는 삶, 그 소중함을 오늘 하루도 기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